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어제 모스크바에서는 미국 시카고 대학의 존 미어샤이모 교수와 러시아의 유명한 정치학 교수인 카라카노프 교수와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인터뷰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러시아의 세르게이 카라카노프 교수는 푸틴의 최측근입니다. 현재는 러시아 외교국방정책협의회 명예의장 자리에 있으면서 푸틴의 대서방 정책, 세계 정책에 여러 가지 조언을 주고 있는 러시아에서는 상당히 비중이 있는 정치학자입니다. 이 카라카노프 교수가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현재와 같은 나토와 우크라이나의 서방 세력과의 전쟁이 계속된다면 러시아는 더 이상 확전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유럽에 대한 제한적 핵 공격은 러시아에게 절대적으로 승리 전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카라카노프 교수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만일 러시아가 이렇게 핵 공격을 하더라도 미국, 영국, 프랑스는 러시아가 유럽 목표물을 제한적으로 공격하더라도 핵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위험을 감수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서방이 계속해서 전쟁을 이렇게 지연시키면서 러시아의 가장 훌륭한 인재들의 생명의 희생을 유발시킨다면은 그때는 우선 유럽 내에서 러시아가 접근 가능한 군사 목표물이나 상징적인 목표물에 대한 공격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도 만약 유럽이 대응을 한다면 러시아는 이에 대해서 제한적인 핵 공격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러시아는 필승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감히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지 못할 것이며 그러나 우리는 죄책감에 시달릴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나를 비롯한 푸틴 대통령이 핵무기 사용을 자제하는 주된 이유이다. 만약 우리가 핵무기를 사용하기로 결정한다면 그것은 완벽한 승리 전략이 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절대 대응하지 않을 것이고 유럽 국가들은 아무런 대응할 능력이 없다. 게다가 지금 제정신이 아닌 프랑스나 영국이 핵 공격을 감행한다면 그때는 그 나라들은 순식간에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대학의 존 미어샤이모 교수도 이런 견해에 동의를 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유럽 목표물에 소수의 핵탄두를 사용한다면 미국은 이에 대한 핵 공격으로 보복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당신의 생각에 동의하면서 물론 유럽 국가들 프랑스나 영국은 러시아를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카라카노프 교수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핵무기 획득을 시도할 경우에는 독일 국가 파괴를 포함한 극단적인 조치가 가능할 것이다. 만약 독일이 미국에 의존할 수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여 핵무기 개발을 결정한다면 독일은 과거 일본과 함께 세계와 인류 역사상 가장 심각한 위협을 반복하는 것이며 독일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고 만약 시도조차도 한다면 지구상에서 완전히 독일은 제거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독일의 경고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다. 독일 엘리트들이 너무나 무지하고 무책임해져서 정말 어이가 없지만 그들이 정신을 차리기 바란다. 독일은 핵무기 개발에 근접하는 것조차 해서는 안 된다. 만약 상황이 심각해진다면 독일은 일본처럼 지도에서 지워버려야 할 것이다. 우리는 중국 친구들과 동맹국들과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그들 역시 인류를 뒤흔들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전쟁을 겪었기 때문이다 라고 만일 독일이 핵무기를 재무장한다면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상황이 온다면 러시아는 재래식 미사일을 먼저 사용하고 그 다음에는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주 목표는 루마니아나 폴란드가 아니고 막바로 독일이 될 것이다. 독일이 가장 먼저 고통받을 것이며 그들은 한 세대 안에 두 번의 세계 대전을 일으킨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우리 러시아인들은 관대하게도 그들을 거의 용서했지만 이제는 용서할 수 없다. 그들은 다시 복수심에 불타고 있는데 만일 그들이 너무 우리에게 가까이 위협으로 다가온다면 반드시 파괴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노브이 돈바스 전선에서 우크라이나 드론이 많이 파괴되고 있다는 것을 영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어제 키예프 및 하리코프, 수미 등의 러시아군의 대규모 드론 공격이 있음을 영상으로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콘스탄티노프카는 도시 청소를 계속하고 있으며 시내 남부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네오나치 세력인 카르파치오 부대는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고립된 수백 명의 우크라이나군은 끝까지 사수 명령을 받고 저항하고 있지만 포위 고립된 상태에서 이제는 민간인 복장을 입고 도주를 하고 있으며 일부 포로로 포획되고 있다고 영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영상은 야간에 콘스탄티노프카의 일부 지역에 집중 포격하는 영상입니다. 이 지역의 네오나치군인 카르파치오 세치 부대를 완전히 파괴하는 영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콘스탄티노프카는 민간인 복장으로 변복하고 도주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 포로로 포획되는 우크라이나 병사들의 영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들은 민간인과 구별이 어려운 가운데 러시아군은 주의 깊게 판별한 후에 이들을 포로로 체포한다고 사령관은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 콘스탄티노프카는 점령 전에는 1만여 명의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주둔하고 있었으나 현재 남부 지역에는 수백 명의 우크라이나군이 고립된 상태에서 포위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렌스키의 명령에 따라 이들은 도피하지 못하고 결국은 이 지역에서 저항을 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군은 드루시코프카로 계속해서 진격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방에서는 이번 콘스탄티노프카 함락과 관련해서 러시아의 변화된 전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모터사이클과 쿼드라사이클로서 2명에서 3명이 한조가 되어 침투 공격조가 먼저 우크라이나 방어진지로 침투하여 이 방어진지를 파괴하고 교란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들은 계속해서 은밀히 침투하면서 수십 조의 이러한 소규모 그룹이 침투하여 사전 포착이 어려우며 특히 이들은 침투한 지역에 드론 공격의 발판을 확보하여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격을 사전에 무산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강력한 드론 공격과 아울러 러시아의 본진 부대들이 지역으로 진격함으로 해가지고 이번 콘스탄티노프카 함락에도 이들 소규모 모터사이클 그룹의 공로가 컸다고 서방 방송에서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 드론군은 크림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이 계속해서 고속도로를 공격하는 이러한 우크라이나 드론을 상대로 해서 이 드론을 상대로 파괴하는 새로운 드론 방어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영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 러시아 드론군은 한 달에 500여 대의 우크라이나 드론을 상공에서 파괴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루에 약 10여 대씩 파괴를 지금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 우크라이나군의 드론은 이렇게 크림 지역의 도로를 공격하는 횟수가 현저히 저하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어제 키예프의 대규모 공격에서는 러시아의 신형 드론 폭격기인 반데롤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 반데롤 신형 드론 폭격기는 기존의 계란 무인 드론 폭격기보다도 성능이 개량되었고 우크라이나는 현재 이렇게 새롭게 개발된 반데롤 신형 드론 방어의 속수무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이 신형 드론이 전체 전선에 계란을 대치해서 전체 전선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현재 향후 새로운 무기를 계속해서 개발해서 등장할 예정이라고 전황부사커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